이 다이어트 정말 효과 있을까? 새로 도입한 교육 프로그램 실제로 도움이 됐을까?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전후 비교의 순간을 마주하죠. 이 전후 비교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대응표본 T검증의 5가지 핵심 통찰로 좀 쉽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대응표본 T 검증은 동일한 대상을 2번 측정했을 때 그 두 측정값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통계 기법이에요. 적합한 상황은 이런 거죠. 사전 사후 설계. 사전 사후를 조금 이해를 못했던 분이 좀 계셨는데 컨설팅 하다 보면 사후 세계가 아니에요. 예, 죽고 살아생전과 사후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실험을 했는데 실험 전에 그 테스트한 거와 어떤 실험을 한 그 어떤 뭐 프로그램을 이 사람한테 적용을 했어. 치료나 뭐 어떤 학습법이나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이 사람의 다시 인식이 바뀌었는지를 체크하는 게 사후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자, 아무튼 사전 사후 설계고 동일 대상이 2가지 조건을 모두 경험하는 경우, 그리고 짝지어진 데이터 비교, 쌍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교차 설계 실험 같은데, 교차 분석이 아니고요. 교차 설계 실험. 그리고 부적합한 상황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2 그룹을 비교할 때,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건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하는 겁니다. 뭐 A 집단, B 집단 뭐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하는 거예요.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이런 거. 그리고 대응 관계가 없는 데이터. 이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뭐 그러니까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서로 대응이 돼야 돼요. 대응이. 그다음에 3개 이상의 조건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사전, 사후를 측정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몇 번 더 하거나 아니면 사후 실험, 사후 측정까지 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이 사람들을 다시 또 측정을 해보는 거야. 이게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이럴 때는 대응 표본을 못 쓰고요. 반복 측정 아노바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복 측정 아노바 그 강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세요. 그래서 핵심 원리 그 4단계를 보면 첫 번째, 차이값을 계산한 후에 대상의 사후와 사전값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이값 계산을 해야 돼요. 2번째, 이 차이값들의 평균들을 계산해야 돼. 3번째, T통계량 계산을 해야 돼요. 평균 차이를 표준 오차로 나눠줘야 돼요. T통계량으로 바꿔야 돼요. 마지막, P값 확인 자유, 그러니까 P값을 확인하는데 자유도를 가진 T 분포에서 P값을 계산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얘로. 그리고 중요한 가정을 따라줘야 됩니다. 첫 번째, 정규성. 차이값들이, 그러니까 사전, 사후라고 한다면 이 차이값들이 정규 분포를 따라줘야 돼요. 이것도 이제 샤피로 윌 검정으로 확인하면 되고요. 독립성, 각 관천체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측정 수준은 종속 변수는 무조건 인터벌이나 레이쇼,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여야 돼요. 리커트 척도나 등간 척도나 아니면 점수 같은 거 측정, 이런 척도만 할 수 있어요. 종속 변수가 명목 척도고 독립 변수도 명목 척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차 분석해야 돼요, 그건. 카이스퀘어. 자, 한번 이제 예를 볼게요. 어떤 2 집단 비교가 아니라 같은 사람들의 변화를 추적하기다. 첫 번째. 대응 표본 T 검증의 첫 번째 특징은요. 동일한 대상의 변화를 관찰한다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바이오 벤처 D사가 개발한 다이어트 보조제 효과를 검증을 했어요. 29명의 그 고객들을 모집해서 보조제 복용 전과 후의 체중을 측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28kg이었는데 24kg. 자, 또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28kg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예요, 얘. 얘니까. 그랬더니
그 복용 후에서 전을 빼는 거거든요. 아니, 물론 전과 후액을 빼도 돼요. 절대값으로 보면 되니까. 어쨌든 우린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24에서 28배니까 변화량이 뭐예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4kg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분석 순서는 첫 번째가 사전 사후 차이 그 변화량, 그 차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해야 하는지 검증해야 됩니다.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을 누른 다음에 그 우리 지금 그 차이 본 거 있잖아요. 사후에서 사전값 뺀 거, 이 값. 이거는 SPSS도 해도 되고 엑셀에서 다 해도 돼요. 근데 SPS 더 간단하죠. 그냥 거기다 바로 사전 사후 빼기 사후 빼기 사전 이것만 누르면 변환해서 바로 그냥 탁 나와버리니까. 자, 아무튼 정규성 검증을 이제 데이터 탐색을 해서 통해서 거기 정규성 검증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두 개의 그 셰피로라 그 다음에 콜모그로브 이 두 가지의 정규성 검증인데 둘 다 0.05보다 크죠. 그래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응 표본 T 검증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 안 한다. 이거 안 하고 그냥 바로 해요. 많은 분들이. 자, 분석 이제 대응 표본 그 평균 비교를 바로 보면 분석에서 평균 비교를 누르고요. 거기 이제 그 어떤 옵션 창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림이 이쪽에 뜨나 이쪽에 뜨나. 아무튼 대응 표본 T 검증 거기에다가 사전 넣고 사후 넣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효과 크기 추정 그 체크된 거 그냥 그대로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표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전 점수가 평균 28.83이 나왔고 사후가 19.69점 나왔고 뭐 나머지 이제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 보면 사전에는 28.83kg이었는데 약을 복용하고 다이어트 복용하고 나서 사후 점수가 사후 그 몸무게가 19.69kg이 됐네. 그건 뭐예요? 줄었네. 그럼 보조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 다이어트가. 그런데 이걸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지를 확인해 보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표가 평균 이렇게 9.138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의항률 또 이렇게 0.05 미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효과 크기도 보면 그 코엔의 그 포인트 추정값 1.988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보면 효과 크기나 이런 것도 단일 표본 거기서 이렇게 강의가 있으니까 그쪽 한번 보세요. 정규성 그것도 단일 표본 T 검증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해석을 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 후 참가자들의 평균 체중은 9.138kg 감소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 아니라 효과 크기 기준에서도 체중 감소 효과로 확인되었다. D사의 다이어트 보조제는 체중 감량에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29명의 그 A그룹, 다른 29명의 B그룹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9명 전체, 이 단일 집단이, 하나의 집단이 전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핵심은 변화량이라는 하나의 숫자다. 이 대응 표본 T 검증은 변화의 순수한 효과를 분리해내야 돼요. 사전 데이터와 사후 데이터라는 두 목록을 하나의 데이터셋, 즉 변화량이라는 걸로 압축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한 거예요. 사후 값에서 사전 값 뺀 거. 그래서 그 개인의 변화량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원래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던 개인차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캠페인이든 교육 프로그램이든 개입이 만들어낸 진정한 변화만을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 1번 참가자가 뭐 예를 들어서 75.2kg였는데 72.8kg이면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게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 대응 표본은 이후 분석은 원래의 측정값보다는 이 변화량 데이터만을 가지고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통계적 유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실제로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P값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온라인 쇼핑몰이 메인 페이지 디자인 개편 효과를 테스트했습니다. 8개 제품 카테고리에서 4주간 실험을 이제 진행했어요. 연구 설계를 보면 1주에서 2주차까지는 8개 카테고리 모두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고 3주에서 4주 차에는 동일한 8개 카테고리에서 새 디자인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측정은 각 카테고리의 전환율, 그러니까 퍼센트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표를 보면 뭐 의류부터 왕구까지 이 8개의 제품이 있는데 기존 디자인과 새 디자인의 이렇게 차이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면 평균 전환율은 전체 평균 전환율 그 차이 3.28%에서 3.66%로 증가했네요. 그래서 0.38%포인트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T값도 뭐 2.549, 1.965 이상으로 나왔고 P-밸류 값도 0.039로 나왔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지금 이 분석에 대한 거는 보여주지 않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다 유의미한데? 그런데 잠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겉보기에는 성공적인 결과예요. 통계적으로 유의하니까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용 편익 분석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디자인 전면 개편 비용이 3천만 원이 들었고 월 방문자가 100만 명, 전환율 0.38%포인트 상승했을 때는 3,800명이 추가 구매한 거예요. 평균 주문액이 5만 원, 월 추가 매출이 1억 9천만 원, 투자 회수 기간이 약 5일. 야, 이 경우에는 개편할 가치가 충분해요. 그런데 만약 월 방문자가 10,000명이라면 월 추가 매출은 190만 원이에요. 투자 회수 기간은 16개월입니다. 같은 P값 0.039지만 실질적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서 얻는 교훈은 통계는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신호는 보내지만 그 차이가 행동을 바꿀 만큼 큰가라는 질문에는 답해주지 않아요. 그 의사결정은 오로지 CEO, 판단을 하는 그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술적 연구로는 뭐 이게 있지만 학술적 연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아주 좋겠죠. 유의하지만 혹은 유의하지 않지만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통계적 유의성과 실질적 중요성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때로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중요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통계 분석을 할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T-테스트를 하면서. 그런데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 역시 매우 가치 있는 과학적 발견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종류의 진통제 A와 B가 있어요. 만성 통증 환자의 수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는 6명의 만성 요통 환자 설계는 이제 교차 설계를 했고요. 1주 차에는 진통제 A 복용을 해서 수면 시간 측정했고 2주 차는 휴지기를 거치고 3주 차에는 진통제 B 복용을 했어요. 그리고 수면 시간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번 진통제 A 5.5, 그 다음에 B 6.1 이렇게 해서 차이가 0.6 뭐 이렇게 해서 쭉 결과가 나왔어요. 평균 차이로 보면 0.28시간, 그러니까 B가 약간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P값이 1.13으로 나왔고 1.96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P-밸류도 0.319, 0.05보다 훨씬 커. 결론은 뭐가 됩니까? 두 진통제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패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과가 말해주는 것을 한번 볼게요. 통계적 검정력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표본이 너무 작아서 6명이잖아요. 실제 효과를 감지하기 어려웠을 수 있고요. 더 많은 참가자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냥 효과 크기가 작을 수가 있습니다. 0.28시간, 약 17분 정도 되죠. 그죠? 17분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차이가 실제적으로 작은 효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이. 그리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이라든가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 단계에서의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이 B가 A보다 낫다고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이 섣부른 약물 교체를 막는 안전장치 역할이다. 만약 진통제 B가 A보다 5배 비싸다면 이 결과는 비싼 약으로 바꿀 필요 없다라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효과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5번째로 보이지 않는 규칙. 모든 분석에는 가정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기본이 존재합니다. 그 대응 표본 T 검증의 핵심 가정을 보면 정규성, 차이값들이 정규 분포, 그러니까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을 따른다. 왜 중요할까요? T 검증은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이거든요. 데이터가 이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면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다. 그 확인 방법은 샤피로 윌크 검증 같은 게 있다. 정규성을 위배한다면 표본이 30보다 크거나 같으면 중심 극한 정리에는 큰 문제 없어요. 근데 표본이 30보다 작으면 미만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비모수 검증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성 가정이에요. 각 관측치는 서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결과가 다른 사람의 결과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같은 가족 구성원을 여러 명 포함한다든가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과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측정 수준, 연속형 변수 척도여야 돼요. 종속 변수는. 그러니까 적합한 거는 뭐 체중, 킬로그램, 점수 0에서 100점, 뭐 수면 시간, 그 다음에 혈압, 그리고 리커트 척도. 근데 부적합한 거, 범주형 데이터, 만족, 불만족. 그 다음에 순위 데이터, 뭐 1위, 2위, 3위,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좀 부적합하다. 자주 하는 실수들을 보면요, 독립 표본을 대응 표본으로 분석하는 그 경우가 있어요. A 다이어트를 한 20명과 B 다이어트를 한 20명의 체중 감량을 대응 표본 T 검증으로 비교한다. 이것은 독립 표본 T 검증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A 집단과 B 집단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 표본이 너무 작은데 일반화하는 겁니다. 3명을 대상으로 테스트했는데 P값이 0.04가 나왔어요. 이거 모든 사람의 효과가 있다고 봐도 되죠? 라고 이제 하는데, 아니, 안 되죠, 당연히. 이 표본이 너무 작으면 우연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고요. 신뢰 구간이 매우 넓고 최소 10에서 15명 이상은 돼야 돼요. 3명 가지고 T-테스트 하고 나서 P값이 0.05보다 작다고 좋아하면 안 되죠. 3명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표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정규성 가정을 무시하는 거. 데이터가 심하게 치우쳐 있거나 이상치가 많은데도 T 검증을 실행하는 거. 이럴 때는 비모수 검정 사용 혹은 그 Z 테스트나 QQ 플랫 이런 거, 뭐 박스 플랫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극단값, 이상값들을 좀 제거하고 그리고 재분석하거나 혹은 변수 변환, 로그 변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P값만 보고 효과 크기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P값이 이제 0.001 나왔다 이거야. 엄청난 효과네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 P값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표본이 이제 매우 크면 작은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올 수 있고, 뭐 평균 차이, 95% 신뢰 구간, 그다음 코엔 효과 크기도 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방향, 양방향 검정 이제 혼동을 하는데 그 단방향 단측 검증 뭐 이런 거요. 교육 후 점수가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방향 명시한 거 있잖아요. 향상되겠다. 이건 단측 검증이라고 해요. 양방향 검증은 그 양측 검증이라고 하거든요. 교육 전후 점수가 다를 것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다를 거야. 이건 방향 명시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양측 검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측 검증이 더 보수적이고 좀 안전해요. 단측 검증을 사용하려면 굉장히 선행 연구가 일관된 얘기를 해야 되고 굉장히 탄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중 비교 문제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10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 각각 t 검정을 했더니 그중 하나에서 p값이 뭐 0.03이 나왔다. 근데 10번 검정하면 우연히 유의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본페로니 교정을 사용하거나 다별량 분산 분석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 회귀 분석을,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데 단순 종속 변수랑 1대1로 단순 회귀 분석하면 유리하게 나와요. 잘 나와요. 이거는 우연히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집어넣고 하잖아요. 다중 회귀 분석을 하면 이제 혼재대에서 영향들이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져요. 개별로 하면 다 유의한데.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대응 표본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별량 분산 분석 같은 걸로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요. 대응 표본 T 검증의 요약. 물론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든 거가 학술 논문만 가지고 하진 않았어요.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렇게 같이 좀 혼용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건데, 왜냐하면 대응 표본 뻔하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학술적으로만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약을 하면 크게 5가지로, 첫 번째, 동일 대상의 전후 변화, 사전 사후 변화를 추적하는 분석 방법이다. 그리고 변화량, 차이값, 사후에서 사전을 뺀 이 차이값, 변화량에만 집중해서 순수 효과를 측정한다. 그 다음 세 번째, 통계적 유의하다고 실질적인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둘 다 확인하는 게 좋겠다. 네 번째, 차이 없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와더라도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다. 차이 없다 그러면 막 멘붕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의미를 찬찬히 들여다보시라고요. 거기서도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과학적인 발견이 된다고요. 마지막, 정규성, 독립성 등등의 이런 가정 충족 여부를 꼭 반드시 확인하면 좋겠다.